안녕하세요. 해누리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학가사에 제 소위 추리하여 생각나면 그뿐이라 하였으니, 소위 추리하여 즉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듯이 자신들이 만진 곳이 진짜 코끼리 모습이라고 주장을 해본들 소위 추리하여 생각나는 대로 주장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나름대로 추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맞다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정보만 제공할 뿐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여의주님을 왜 처음 신도에서 여의주 전에 앵두와 참새로 보여주셨는지 알아볼까요? 앵두는 아시다시피 아주 붉은 달콤한 열매입니다. 저는 앵두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름기로 이것이 단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왜 그것이 아름기로 떠오르지?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뭐. 여의주님도 장금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영애 주연의 사극 드라마 대장금에서 어린 장금이가 최고 상궁마마에게 대답을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다들 보았을 것입니다. 어린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나는 이유가 홍시 맛이 나기 때문에 홍시 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단주와 같은 말이라고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치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다는 말입니다. 뭐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 끼워 맞추는지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단주의 단이 붉을 단입니다. 그리고 주는 붉을 주입니다. 그리고 붉을 주를 음동을 취하여 구슬구라고 해도 됩니다. 전에 단주를 단주라고 해도 된다고 하는 같은 이치입니다. 구슬주는 다시 파자를 하면 임금왕과 붉은 주로 분리가 됩니다. 구슬주도 파자가 되는 한자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붉은 왕, 붉은 임금입니다. 위의 앵두의 모습과 동일하죠. 붉은 구슬처럼 생긴 것이 바로 앵두입니다. 앵두가 곧 단주입니다. 단주가 누구인지는 저의 블로그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단주가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앵두와 참새라고 불리는 그분입니다. 앵두가 단주라는 말은 연결이 되나요? 예전에 왕과 구슬 혹은 어원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앵두가 붉은 단주입니다. 모두가 진주조개에서 나온 진주, 비너스가 상징하는 여신 엄마 하느님입니다. 말이 안 되나요? 견강부회하나요? 저는 완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참새도 상징하는 것이 또 같습니다. 증산도에 도전해 보면은 다른 경전에도 있겠지만 검색 시스템이 있는 도전에 있는 것을 인용합니다. 10월 어느 날 밤에 태모님께서 공사를 보시는데 제비가 문 밖에 와서 제재거리거늘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남주작 왔느냐? 하시고 또 한 마리가 와서 제잘거리니 오냐? 내가 이미 알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잠시 후 벌이 날아와서 한 여자를 쏘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정이 있으니 돌아가거라. 벌은 군신제로 왔느니라. 하시니라. 고수부님께서 제비를 보고는 남주작이라고 합니다. 위에 포스팅에서 왜 주작이라고 했는지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본래 주작은 한자로 붉을 주참새작입니다. 주작이 바로 붉은 참새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참새가 바로 제비입니다. 참새가 바로 제비이고 주작입니다. 그리고 위에 도전 성구에서 뒤에 말도 중요합니다. 즉 벌은 군신지에로 왔느니라 라는 말도 제비를 주작이라고 부르는 이유와도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제비가 바로 주작이고 주작이 바로 붉은 참새입니다. 벌의 군신지인은 여왕벌과 꿀벌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작이 바로 여왕벌, 봉왕입니다. 위에 도전 내용을 보면은 주작이 나옵니다. 근데 또 여기에는 주작을 제비에 비유를 합니다. 고수부님께서 제비를 보고는 주작이 왔는가? 라고 합니다. 맞죠? 제비도 주작이 맞죠? 왜? 맞을까요? 제비라고 하는 새의 음동을 취하면 제비가 됩니다. 이 제비가 바로 제비창고의 그 제비가 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엄마 하느님의 세상제업 창업공사가 바로 제비창고의 일이라고 했죠. 증산상제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태도의 참 빛을 드러내는 신교 신도의 표대입니다. 수운에게 맡겨더니 유교의 태에서 못 벗어나서 실패한 그 일이 바로 제비창고의 일입니다. 제비창고에 대한 포스팅은 전에 아주 상세히 했습니다. 증산상제님의 일은 당신을 상징하는 소를 잡아서 그 쇠머리를 땅에 묻고 제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신교 신도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작이 상징하는 제비의 일입니다. 이 제비를 보고 왜 수부님께서 주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구름따라님께서 아주 기발하게 해석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주작은 붉은 봉황으로 주로 풀이되지만 작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참새로 나옵니다. 약간 붉은 참새를 골라보긴 했지만 이 모습이 변해서 봉황이 되었다니 좀 이상하지요. 어쨌거나 봉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천지개벽경 갑진편 5장.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의 우미에 즐거움이 당당하다는 말이 있으니 어떠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신미는 햅쌀이니 햅쌀밥이 맛이 좋으니라. 제자 이문할 새의 유오미낙당당지설 하니 하이오이까. 왈 신미는 신미 니 신미 집안 이 미간이라. 신미생의 신미를 가지고 햅쌀이 되는 신미라고 해도 된다고 했죠. 음동을 취하는 해석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를 참새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이 참된 새가 바로 진짜 새가 되는 진법의 새즉 태초의 새, 태열입니다. 붉은 참새를 단주라고 봐도 되고요. 또한 라고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진법의 주인이 되는 15진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봉황도 마찬가지이고 죽은 후에 스스로 자신의 둥지를 불태워서 재생하는 불사조 피닉스라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보름달 만월의 상태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반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고 완전 사라지는 상막이 된 후에 다시 살아나는 초승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초승달이 바로 신라이고 조선이고 아사달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사조입니다. 전에 주작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참새라는 새의 음동을 취해서 참새라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음동은 누구나 취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증산상제님도 음동을 많이 취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참새가 참된 새입니다. 참된 새가 바로 제비이고 또한 주작입니다. 주작이 바로 불사조 피닉스입니다. 또한 봉황입니다. 다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참새가 바로 단주 수명을 맡게 되는 그 분의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앵두와 마찬가지로 단주 수명자의 애칭이 됩니다.